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도전해도 괜찮을까요? 조무사인데 2교대, 3교대 근무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정보에 보는 것 에듀플래너TV의 유섭쌤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만큼 굉장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전문대 또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간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직 간호조무사분들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분명히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무사라는 이유로 어린 친구들에게 하대받기 일쑤고요. 당연히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하고자 간호사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간호사의 꿈을 이루고자 간호대 진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도 간호대에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도전해도 괜찮을까요? 조무사인데 2교대, 3교대 근무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간호대에 진학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향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수능을 치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대졸자 전형이라는 특별 전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사 편입인데요. 이 각각의 전형들은 당연히 지원 조건도 다르고 경쟁률이나 경쟁자 그리고 준비하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간호대에 진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아마 수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수능 이제 와서 보려는데 자신감이 있나요? 대부분 걱정만 앞서겠죠. 늦은 나이에 언어부터 해서 수리, 탐구, 과학 이런 영역을 공부할 시간도 없거니와 고등학교 3학년들 또는 20대 재수생들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특별 전형이에요. 간호대를 위한 특별 전형, 바로 대졸자 전형인데요. 수능은 학력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 칠 수 있지만 대졸자 전형은 학력 제한이 있습니다. 대졸자, 말 그대로 최소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자, 이 대졸자 전형은 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조건만 갖추면은 영어나 수학, 언어 이런 시험 전혀 없이 오로지 면접 그리고 대학교 성적만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많건 간호조무사건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학사 편입이라고 해서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학사 편입은 4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조건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영어 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원래 영어 성적이 높거나 학력이 높았던 분들께 조금 적합한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30대부터 50대 현직 조무사분들 또는 주부분들 이런 분들은 뭘로 준비해야 되냐? 바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대졸자 전형의 지원 조건 바로 2년제 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거나 자퇴생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2년제 졸업장 먼저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년제 졸업장을 위해 전문대를 다니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학점은행제는 쉽게 표현하면 대학 과정을 온라인 사이버로 옮겨놓은 대학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모든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일정 수준의 학점을 모으면은 2년제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수업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별도로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매주마다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간 내에만 내가 낮에 듣건 야간에 듣건 주말에 몰아서 듣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직 조무사야.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괜찮아요. 오픈날 들으면 되잖아요. 내가 주부야. 일상이 너무 바빠. 괜찮아요. 주말에 몰아들으면 되잖아요. 내 스케줄에 맞춰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해서 0%부터 100%까지 영상률을 채우면 이게 출석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런 데한 제약이 전혀 없는 거죠. 특히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까 일상이 바쁜 분들도 여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근데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토론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배정되는 전담 멘토들이 전문적으로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사실상 학업에 대한 부담은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즉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간호대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은 코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1년짜리 코스가 있고요. 1년 반짜리 코스, 2년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코스를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1년짜리 코스는 경영전공으로 했을 텐데요. 이 경영전공 사람들이 대졸자전형 알아보다 보면은 다른 플래너들이나 다른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 굉장히 많이 권유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졸자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접이에요. 그리고 대학 성적이에요. 근데 면접 볼 때 실제로 경영전공 출신자들은 교수님들이 질문조차 안 해요. 바로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빠르게 준비하고 싶다 해가지고 1년짜리 코스로 가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졸자전형으로 유리하게 진학하려면은 최소 1년 반 그리고 2년짜리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아동가족 전공 또는 사회복지 전공 이 두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요. 당연히 각각의 메리트가 다르겠죠. 먼저 아동가족 전공, 이 전공은 사실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전공이에요. 해당 전공에서는 아동 영양이라든가 아동 건강, 아동 보건 이러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간호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리고 아동 영양, 아동 건강, 보육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부님들 이미 해왔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메리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과정은 사회복지 전공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프라인 실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실습 과정에 가서 16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일상이 바쁘신 분들한테는 많이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간호조무사 또는 현직 전업주부분들 이런 분들께는 사회복지 전공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아동가족 전공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가족 전공이든 사회복지 전공이든 둘 다 1년 반까지 기간은 단축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단축 용도는 바로 자격증 하나를 취득해서 주려가는 과정인데요. 이 자격증은 당연히 종류도 많다 보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또 내가 어떤 자격증에 적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시작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학점은행제 아동가족 전문학사 또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문학사 이러한 2년제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졸업장들 교육부 장관 명의인 만큼 당연히 공신력도 있고요.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호대 대졸자 전형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졸업장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간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호대는 1년에 3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 1차 그리고 수시 2차 정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합격률이 사실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건 수시예요. 수시 1차 가장 합격률이 높고요. 그 다음이 수시 2차 그 다음이 정시예요. 대부분 학교들이 이런데 왜 그러냐면은 수시 1차는 대부분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해서예요. 그리고 수시 2차 또한 대부분 졸업자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률을 높이려면은 졸업 예정자로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정시보다는 오히려 수시 쪽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간 산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당연히 이와 더불어서 면접 준비도 하셔야 돼요. 면접 준비 당연히 목표 학교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면접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 위주로 많이 나왔고 해당 학교의 교수님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해당 학교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간호대에 왜 왔나요? 간호사가 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나의 인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와 더불어 면접 질문들은 위쪽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체계로 준비하면은 간호대 진학을 위한 1년의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전공 선택입니다. 대부분 1년짜리 과정을 막연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빠르게 끝내고 싶거든요. 간호대에 가서 또 대학생활 하는데 언제 실직 끌고 있어? 대부분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 절실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전공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경영전공을 하시는데 왜 간호대에 왔나요? 간호대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 전공이야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원래 사회복지 전공을 공부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되면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간호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전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막연한 기간 단축입니다.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을 통해서 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경영전공으로 따지면은 자격증 2개로 2학기를 줄일 수 있고요. 사회복지나 아동전공도 자격증 하나를 써서 한 학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을 쓰는 것보다 수업을 많이 듣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 이유는 바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점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간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것이냐, 이 우위를 결정하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은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런 걸 병행해서 기간을 줄인 사람들보다는 수업을 더 많이 들은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막연하게 많이 따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업 많이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현직 간호조무사 분들께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면접 볼 때 조무사로서의 경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조무사로서 10년 이상을 근무해왔고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하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답변들 많은 조무사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세요. 그 이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에 진학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일련의 절차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주의사항들, 전공 선택이라든가 무리한 기간 단축은 독이라는 거, 그리고 면접 준비, 이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유리하게 간호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1대1 전담 멘토가 배정돼서 학습 요령이나 과정에 대한 전반적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또는 꿈을 위해 얼른 달려가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추가적인 면접 팁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정보를 모는 것 에듀플래너 TV의 유소쌤이었습니다. 안녕.